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는 2021 선배 동행 공감 토크에 참여해 주신 교육 공동체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선 선배 동행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선배 동행 홍보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선배 동행. 학업에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온 집엔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늘도 야근하시는 듯합니다. 혼자 TV 보고 혼자 저녁 식사도 하고 자주 겪는 일상이지만 오늘은 조금 울적한 느낌이네요. 엄마가 언제 올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봅니다. 학교에서 뭔가 기분 상한 일이 있었는지 툴툴대는 목소리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대화할 틈도 없이 급한 업무 문자가 도착합니다.
바쁜 일 때문에 아이에게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항상 두드리겠습니다. 딸, 엄마 들어간다. 엄마 왔어? 딸, 엄마가 아까 바빠서 바로 전화 못했어. 서운했지? 아니 괜찮아. 멘토 언니가 달고나 사진 보내주는 게 진짜 웃긴다. 그래? 볼래? 너무 이거 엄마 학교 다닐 때 되게 유행했었어. 이거 엄마 되게 잘한다? 진짜? 멘토 언니가 지금 2021 선배동행. 재밌었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본 포럼의 좌장을 맡은 사단법인 아름다운 배움 대표 고원형입니다. 우선 선배동행 공감 토크의 좌장을 맡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선배동행 프로그램에 대한 다 같이 공감하고 학생 한 명 한 명 삶과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자리를 빛내어 주실 분들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배 동행자 멘티 학생 대표 수성고등학교 2학년 박찬빈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선배 동행자 멘토 대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 한지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 대표 은곡중학교 학부모 회장 오소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대표로 충현중학교 안상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김도영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겠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조금 딱딱할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좀 편하게 그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혹시 듣는 도중에 저희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혹시나 중간중간 궁금한 것들이 생기시면 즉각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잘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차장을 맡기도 했지만 사실 이 선배동행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와 작은 제언에 대한 발제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발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가깝게 지내는 정말 좋은 친구 한 명이 떠올리시나요? 그 떠오르시면 그 친구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지? 가깝게 지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교사 대표로 오신 우리 안상희 선생님께 묻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그 가까운 친구 한 명이 떠올리시고 그 친구와 왜 가깝게 지내시나요? 여기서 제가 제일 친구가 많을 것 같이 보이셔서 네,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떠오르는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는 그냥 제 얘기 잘 들어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얘기가 제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조차도 그냥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런데도 그저 잘 들어주고 저에게 따뜻한 위로해 주는 친구일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마 그 선생님께서 제가 가깝게 친구랑 지내는 이유가 잘 들어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한번 어떤 친구가 제가 그 친구를 왜 가깝게 지내는지 한번 떠오르시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두신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2009년에 보통 남들은 그 뭔가 벤처를 창업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2009년에 그 교육시민단체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단체를 그 설립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멘토링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 그 교육 생태계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기관 중에 학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행되는 멘토링의 한 80%가요. 학교랑 협력하면서 멘토링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담당 교사와 협의회를 하는데요. 그 교사들을 만나보면 10명 중에 9명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계세요. 교육 전문성이 없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불안하셨는지 종종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짜오라고 합니다. 사실 멘토링은 수업이 아니어서 전문성보다 멘토 멘티 관계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교육 활동이라고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여도 전문성이라는 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2014년 4월 말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단원고 생존학생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멘토 45명을 데리고 안산으로 갔습니다. 멘토링 활동하는 도중 그 안산에서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협의회 저도 아이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협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회 가보니 정말 놀라운 건 완산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학회만 23개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전 다르죠. 전문성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팀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문성이 없는 대학생들이 여기 뭐하러 왔지?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잣대로만 멘토링 활동을 평가하는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2017년 1월에 세월호 특조위에서 진행한 단원고 학생 생존자 및 가족 대상 실태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김순석 교수가 책임 연구를 맡았습니다. 이 연구 종료 후 김순석 교수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안산에서 1000일 동안 진행한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희망적 사례가 있었냐고 묻습니다. 자, 이건 그 신문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원고에 상주하며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한 스쿨 닥터와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도움이 됐다. 아름다운 배움은 멋진 프로그램을 짜오거나 생존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겠다는 강박을 갖지 않았다. 단지 생존 학생들과 함께 놀고 치킨과 피자를 먹으면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다. 고민 상담도 했다. 모두 공통점이 있다. 학생들을 체근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왔으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충분한 신뢰를 쌓기 전에 어떤 상처인지 입 밖으로 말해야 트라우마가 극복된다며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가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있겠다라며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단원고 생존학생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우리 사회가 말하는 가장 전문성이 없는 집단이 대학생 멘토들이었습니다. 가장 전문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대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저한테 가끔씩 묻습니다. 왜 대학생들이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두 가지를 답합니다. 역설적으로 전문성 없음이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단원고 생존학생 아이들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전문성, 음악치료, 미술치료, 정신과 상담, 치료들로 그 아이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친구가 선생님 친구가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 친구가 왜 이 죽은 친구가 보고 싶은지 분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생 멘토들은 죽은 친구가 보고 싶니? 그러면 같이 분향소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는 친구들을 꼭 안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여유가 넉넉했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은 원래 2시간을 활동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울거나 이럴 때 1시간, 2시간 더 만나는 건 그런 충분히 허용해지면서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본주의 하에서 전문성은 시간이권 돌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 정해진 시간을 뛰어넘어 아이들과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뭐 전문성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학자 자크 라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선배 동행자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크 라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타인인 수많은 너를 경험하며 나를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너의 기근으로 인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영향으로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아동 청소년들의 삶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삶이 무너지는 게 주변의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있고 어떤 학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교육지원청에서는 윗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지원센터를 만들어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새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간 조직들을 만들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지역사회로 돌아와 봅시다. 지역사회에서도 복지관, 청소년 문화의 집등에서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가 등 여러 전문가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의 삶들은 무너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들이 더 이상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너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바로 좋은 어른 친구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쓰는 어른 친구라는 표현은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났던 우리 멘티 아이들이 대학생 멘토를 만나고 나서 선생님, 저에게 어른 친구가 생겼어요 라는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좋은 어른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선배 동행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네요. 두 번째로 이 의미 이외에 이 멘토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작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멘토링들을 보면 행정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어떻게 정산을 잘 할 것인가 그런 활동비를 지급 정산에 대한 부분만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만나기 전에 멘토링에 대한 개념 그리고 대상 집단자들에 의해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가 등 이런 사전적으로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멘토를 위한 슈퍼바이징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멘토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갈등들과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상시적으로 월 1회 정도는 멘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슈퍼바이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슈퍼바이징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마 이게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모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멘토 온라인 모임을 제안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멘토링에 대한 그 학술적인 연구가 한 15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연구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때는 어떤 멘토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멘토링이 잘 된다 이런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게 이런 성향,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는 연구들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멘토들 간의 친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멘토링이 효과성이 올라가고 지속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멘토들끼리 친해질 때, 뭐 멘토링이야 원래 멘토와 멘티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멘토들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일종의 어떤 공동체 의식들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멘토 온라인 모임들을 하시고 이때 밥 한 끼, 식사 한 끼 하실 정도의 예산을 참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이 1차적으로 이게 내년 2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활동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역별로 하든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든 저희도 하고 있는 건데요. 나, 너, 우리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활동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멘토고 너는 멘티고 우리는 우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이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되려면 사실 관건은 멘토들을 얼마만큼 모으느냐도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멘토링의 좋은 점이 꼭 이 멘토링을 통해서 멘티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서비스 러닝이라고 하는데 멘토들도 어쩌보면 더 많은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링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멘토들끼리 모여서 나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성장들이 있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공유하면서 그럼으로써 이 선배 동행에 대한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이게 아마 나눔의 확산으로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짧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동행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은 제안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이제 생각 더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과 또 제 생각에 또 다른 생각들을 더하고 교육의 여러 주체들 간의 생각들을 좀 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선배 동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선배 동행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정책과 우리 김도영 장학사님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선배 동행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처음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배 동행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학교 정책과 장학사 김도영입니다. 네, 우선 선배 동행이라는 용어가 낯서시고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배 동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는 네, 순식간에 영상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 48초라는 시간 안에 선배 동행을 다 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뉴스를 보면서 선배 동행에 대해서 간략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배 동행은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는 선배 동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의 정책 중에 1번이 바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납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저도 이 문구를 정말 많이 보고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학습 안전망 강화, 교육 사각지대 해소 이런 식으로 교사 중심, 관 중심의 이런 설명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선배 동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생을 중심에 두고 멘토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행이란 학생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납니다라는 말처럼 경기도 초, 중, 고등학교 1교 이상 졸업생이 선배 동행자로 참여하여 학생의 교육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을 후배 동행자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후배 동행자와 선배 간의 관심과 대화, 인정과 교류, 존중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선배와 후배가 함께 성장하는 확장된 가족, 우리 문구가 있죠. 또 하나의 가족. 예. 그런 확장된 가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배 동행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학생들도 만나보고 선생님도 만나보고 학부모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내 관심 분야, 진로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선배가 많이 필요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동아리라든지 그런 선배들과 같이 활동하는 학생들은 선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배들이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어떤 학습 격차, 학습 지도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형제 자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과 중에서도 아이들과 많은 상담을 하시고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점심시간에 거의 아이들과 같이 많이 얘기를 하고 쉬는 시간에도 같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과 이후에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30명 가량의 학생들과 이런 여러 얘기를 나누기에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외에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멘토링을 하는 이런 정서적 도움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적 어른, 그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른 친구, 그런 사람들이 선배 동행으로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행 활동은요. 우선적으로 비대면 방법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입니다. 사실 선배 동행이라는 용어는 새롭지만 이런 멘토링 활동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대학생 멘토링도 있었고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위클래스 또래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석교사 멘토링, 사제 동행 멘토링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에, 우리 선배 동행은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와 재학생을 연결하는 그런 멘토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나 메타버스 이런 비대면 활동을 활용한 멘토링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후배 동행자와 선배 동행자의 1대1 대화가 기본 원칙이고요. 필요시에 뭐 우리 학교의 교정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 학교의 입학 어떤 설명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메타버스 등을 이용해서 이것도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날 때 많은 요구가 자신의 익명성이 조금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배 동행이 진행되고요. 이 선배 동행은 심층 전문 상담이라든지 상담의 영역보다는 멘토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링 과정에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전문 상담 교사라든지 상담사와 연결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배 동행자들은 우선적으로 자기 학교, 자기 지역의 선배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만들 수 있고요. 학습적인 내용, 진로적인 내용, 진학적인 내용도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선배 동행은 일상적이고 소소한 친근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선배, 멘토를 연결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로 진학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후배 동행자와 선배 동행자의 연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후배 동행자를 모집을 하고 이 모집된 결과를 갖고 선배 동행자가 몇 명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판단을 하셔서 선배 동행자를 모집을 하시고 이 모집에서는 학교에서 어려우면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배 동행자 인력풀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풀을 또 참고하셔서 선배 동행자와 후배 동행자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 연결,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 안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 두셨는데 같은 성이 연결된다든가 학생의 요구, 그다음에 개인별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배 동행자의 모집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학교 선발 과정 선발 위원회 그래서 자체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위촉을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선배 동행자 우리가 이제 멘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실비로 해서 월 20만 원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고요. 일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두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지만 두 학교를 활동할 때는 상당히 그 10명 정도 최대 10명 정도에 대한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역량이라든지 또 그 운영 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셔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배 동행자는 이런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를 졸업한 경기도 1교 이상 졸업한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쇄, 교육 전문가, 퇴직교원 등 이런 부분도 있겠죠.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선배 동행자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우대사항 적극적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선배 동행 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멘토링만 한 1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야 될 길이라면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요.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그 각 대표자들의 생각을 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멘티죠. 학생 대표로 참석한 수성고등학교 박찬민 학생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수성고등학교 재학생 박찬빈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낯선 학교의 분위기를 고교 입학 때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기약 없이 진행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소위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할 예정인 2021 선배 동행 정책은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변 친구 중 맞벌이 가정이고 그리고 외동 자녀이기 때문에 혼자 시간을 갖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위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헤어지면 하루의 대부분은 혼자 있다 보니 외롭다 혹은 심심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선배, 그 선배 동행자 한 명만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후배 동행자를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선배 동행자와 후배 동행자 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크게 세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선배 동행자와 후배 동행자 간 학업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지만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학생, 혹은 어떻게 고교 과정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수학을 어려워했습니다.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막상 시험을 볼 때 시간 부족 혹은 계산 실수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받았을 때 많이 속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대다수가 가질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선배 동행자가 먼저 후배 동행자의 부족한 과목에 대해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준다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는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자신이 문과 성향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역사에 자신이 많았지만 고교 과정에 올라와서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 다양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간혹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시험 성적으로 자신감을 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배 동행자가 후배 동행자에게 진로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혹은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관심을 진행한다면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학생, 혹은 진로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 그리고 저처럼 진로를 정했지만 그 진로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 MBTI에서 특성이 내향형, 즉 I로 친구 관계에 적극적이지 않고 친구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 교우 관계를 만드는 학생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적어진 대면 접촉 기회로 친구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후배 동행자가 선배 동행자에게 직접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등 교우 관계 형성에 비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선배 동행 제도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점은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먼저 비대면 상황으로 그분들 간 많이 친근해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동무가 되어주는 선배 동행의 존재가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에게 확장된 가족의 개념을 제공하여 전체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서 학생 맞춤형 선배 동행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 일상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그 2학년이시잖아요. 지금 거의 대학 학교 생활 2년째 네.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는, 저희들끼리 만나면 그 2자로 시작된 학년이 있지 않겠습니까? 초등, 중등, 대학교 2학년들 만나면 저희들 말로 그냥 X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들조차도 그 같은 까였는데 아직도 한 번도 얼굴도 못 보는 대학생들도 있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 실제 학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경험들, 단절 이런 단어들이 참 떠오릅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겠다 생각들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은 우리 선배 대표로 참석한 그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 한주인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배 동행자 대표로 나온 명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한주입니다. 아까 고현영 대표님께서 이제 한 번도 이제 만나본 적 없는 그런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바로 그게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코로나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맞이해서 2년 차가 됐는데, 참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2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못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물론 이제 시간적인 여유와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각자의 어떤 아쉬움들이 분명히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선배 동행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경기도에서 모두 보냈던 그 생활들을 생각해 보면
이 관심 분야하고 진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나이대에는 대학생이라기보다는 뭐 그 나이 또래 비슷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성적이라든지 학업에 좀 더 그 친구들이 집중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나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 선배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의 의미가 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습 교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기존의 학습 멘토링은 많았지만 교육청이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 좀 한해서 이런 선배 동행을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적 접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 선배 동행은 시범 사업으로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떤 초, 중, 고등학교의 핵심적인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자유학년제 이후에 이제 성적을 산출해내게 되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나이대인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학교의 학업과는 다르게 새로운 어떤 성적과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또 자신의 어떤 대입과 전공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수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어떤 대입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이런 자유학년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것을 넘어선 삶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막상 진학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입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교 생활에 상당히 만족을 못하고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 그러한 생각을 미리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입 상황을 넘어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함께 동반하고 동행해 나가려는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런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면 일단 이런 멘티 학생들의 어떤 수요자인 멘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활동이 기획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사고의 지원을 넘어서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얘기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배 동행 프로그램은 지극히 멘티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후배 동행자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멘토 멘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상당히 그런 최대 수혜를 멘티가 받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의 성패 또한 어떤 멘티들의 효능감과 긍정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학생들, 그러니까 멘티들의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과 만족감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멘티 학생들이 어떠한 분야를 원하는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니즈, 욕구 파악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욕구 파악의 경우에는 뭐 자기 전공에 대한 고민을 이런 선배 동행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10분이든 간에 어떤 사적인 고민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학생의 경우에는 뭐 취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멘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분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수반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멘티 학생들이 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이 경험의 선순환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점차 심화되고 구체화되면 될수록 이 학생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에 대한 생각이나 본인의 꿈들이 이 멘토를 통해서 오히려 깨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어떤 희망이라든가 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멘토들이 상당히 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주의해서 이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심리적인 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 멘토가.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심층적인 상담과 그 내용들이 멘토와 멘티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전달되거나 혹은 누구에게 확산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담임 교사들한테 이게 퍼진다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멘토와 나눴던 내용들이 이렇게 확산되게 되면 어떤 비밀 유지라든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담임 교사는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넘어서 어떤 부모에게라도 어떤 이러한 정보들이나 사생활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위 학교별로 멘토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멘토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존의 고등학교나 대학의 성적 순으로 혹은 대학교 서열 순으로 이런 멘토들을 선발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좀 지양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멘티들이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사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멘토들에 한해서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멘티들에게 붙여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여러적인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가 멘티가 되고 멘티가 멘토가 되는 어떤 상호적인 긍정적 효과를 저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어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담론 외에도 저는 전인격적인 관계를 조금이나마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혹은 중고등학교 때 더 맺는 그러한 연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앞서서 좀 더 전인격적인 관계를 더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나 자신을 좀 찾아가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어떤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참 부끄럽네요. 대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멋진 생각과 가진 청년이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후배 대표로 왔는데요. 우리 박찬민 학생, 네. 이런 선배 멘토 어때요? 이렇게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멘토분이 있으면 학업이나 진로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제 네. 개인적인 고민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직한 멘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싶죠. 예. 저런 선배 가지고 싶죠. 혹시나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신청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 학생들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신청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 선뜻. 그러나 여러분 방금 보셨죠? 우리 박찬민 학생도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멋진 선배 멘토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고민하신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학부모 대표 만나볼 건데요. 사실 저도 저도 학부모입니다. 믿기시죠? 저도 학부모인데 주변의 학부모들이나 선배 학부모들 만나보면 특히 제가 보고 있으면 중2 남자 아이 가진 학부모들은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뭐 게임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 사실 코로나가 준 불안감들은 아이들보다 부모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있을 건데요. 우리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우리 은곡중학교 학부모 회장님 오소영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대표로 참석하게 된 은곡중학교 학부모회장 오소영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해 처음
특별하고 따뜻한 동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바로 선배 동행인데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나온 선배와 재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일상을 챙기고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춘기를 막 지나고 있는 제 아이나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이야기는 잔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가까운 시간을 살아간 선배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도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의 만날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야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비대면 상황은 많은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선배들과 만남은 많은 자극제가 되고 자신의 길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비대면 수업은 아이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 생활 습관도 흐트러져서 이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부모님과 아이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사춘기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아이들과 그것을 제어하려는 부모 사이에 대화 단절은 대부분의 집에서 겪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와 아이 간의 대화보다는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선배와의 대화가 아이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 동행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제 아이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장래희망은 어떤 건지, 지금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이와 대화를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하더라도 하다 보면 대화가 아닌 감정에 앞서게 되고 어느새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아이 입장이라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입시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제가 도움을 주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진로지나 관련으로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더라도 실제로 내 아이에게 맞는 정보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바람이기는 하지만 직접 입시 제도를 경험해 본 선배들이 조언을 해준다면 진로 고민이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아이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시기에 겪었던 중고등학교 생활이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쉬웠던 점이나 학창시절 어려웠던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경험과 현실에 맞는 조언들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선배 동행 멘토에게 바라는 점은 사춘기 흔들리는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와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합니다. 또 선배들이 진지한 삶의 태도를 보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배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고 노력을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내 성격은 어떠하니 이러한 직업을 꿈으로 가지고 노력하면 진로도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과 멘토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선된 언어로 대답을 잘 해주고 SNS나 페북 같은 곳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기획하여 주신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선배 동행 멘토링이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 회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옛날에 마을과 동네가 살아있을 때는 학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 교육의 어떤 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동네, 형, 누나들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 고립된 아이들이 많아진 이유도 이렇게 마을과 동네가 이게 무너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간의 연결고리가 생기면 조금 뭐 과거와는 다르지만 좀 느슨해진 마을
느슨해진 동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죠? 코로나 상황에서. 교사 대표로 참석한 우리 충현중학교 안상임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있는 충현중에서 지금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28년 차 교사입니다. 그리고 2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지금 학교에 적응 중인 그런 교사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에 적응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과연 그럴까요? 저희들이야 이제 많은 경험을 해와서 또 이런 것도 겪어보는구나 하겠지만 태어나서 처음 중학교에 들어와서 선배 얼굴 제대로 한번 보지도 못한 채 또 신입생 딱지를 떼고 또 졸업 앨범 한번 제대로 찍지 못하고 그냥 졸업을 해버린 그런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지금 이 상황이 마치 그 낯선 도시에 그냥 혼자 헤매고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부터 코로나보다는 이제 학력 격차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교 날짜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아이들에게 다시 학업에 이런 스트레스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1년 만에 학교를 나온 이 아이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그런 선생님이나 그런 부모님은 과연 몇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등교하면서 계속 뭐 밀린 공부는 물론이고 또 수행 평가, 지필 평가 매일 그런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것은 성적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라는 것을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무슨 친구가 그렇게 좋으냐, 친구 좀 못 만난다고 뭐 죽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말이 마치 "가족 없이 사는 게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런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친구 관계, 또래 관계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그런 느끼는 아이들한테는 지금 이 상황이 마치 그 물 없는 곳으로 실려가고 있는 그런 물고기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공부만 하러 오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밥 먹으러도 오고요. 또 친구들 만나러도 오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학교에 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이유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부하는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소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관계가 다 끊어진 채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수업하고 그런 시간이 벌써 사실 2 년째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다시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주고자 지금 현장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다시 모둠 수업을 시작하고 또 졸업 앨범 촬영도 하고요. 랜선 축제도 하고 또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은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학년도 올라가고 아이들은 키도 크고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 우리들이 지금 이 사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외롭고 큰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런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라는 거에 밀려서 또 선생님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아이들 한 명 한 명 정말 그 삶을 들여다봤나 저부터 먼저 사실은 반성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오늘 이 특별하고 따뜻한 동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따뜻하고 특별한 동행을 이제야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하고요. 그 특별하고 따뜻한 동행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바로 저는 선생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에 또 코로나 업무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거 저도 역시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정말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살리고자 하는 이 따뜻한 동행에 선생님들이 사실 먼저 앞장서서 나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정말 교사가 또 부모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도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역할을 바로 그 선배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좀 아이들이 선뜻 손 내밀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손 내미는 것을 용기 있게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올해 겨우 이제 2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어렴풋해지고, 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으로 기억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이 따뜻하고 특별한 동행에 함께 동참하면서 코로나뿐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이 외로워하는 그 친구들에게 저희들이 먼저 어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선생님들 함께 해 주실 거를 믿고요. 또 그 선생님들의 제안에 따뜻하게 응해 줄 우리 아이들의 어 그런 웃음을 생각하면서, 네, 저희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단어가 2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혼자 있다, 외롭다, 참 먹먹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나 따뜻하셔 가지고 좀 모순적이지만 따뜻한 먹먹함이라는 단어가 참 떠오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선배를 만나지만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하고 잘 되는 건 우리 현장에 계시는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뭐 "교사를 믿지 못해?"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버겁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들 좀 떠오르면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학교에 혼자 있는 아이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이 있으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공감 토크에 각 그 주체별 대표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더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을 듣고도 궁금하실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채팅방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미리 좀 질문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하고 대답하는 중간 그 사이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아마 기대감도 있고 아마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좀 뭐 우려점도 좋고요. 뭐 궁금한 건 또 좋습니다. 네. 네. 학부모 입장에서 상담을 신청한 아이들이 상담 내용이나 인적 사항 등이 요즘에는 SNS나 페북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비밀 보장이 가능할까요? 요새 뭐 많은 친구 중에서 청년 그룹들이 참가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 SNS가 일상화돼 있으니까요.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도영 장학사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우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비밀 보장이라든지 이런 측면 많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배 동행 활동에서 봉사활동 일지라는 걸 작성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멘토링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만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이 학교 담당자라든지 뭐 관리자의 뭐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밀 보장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1대1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아직은 미흡하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할 때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 같은 것도 쓰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런 듭니다. 부분도 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사전 연수라든지 지속적인 연수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어떠시나요? 아마 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뭔지 기대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을 건데 현장에 계시는 학교 교사로서 뭐 궁금한 거 아니면 우려 사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만 신청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벌써 올해도 이제 10월 달이 되어서 아이들 만나보면은요. 사실 학교 생활 씩씩하게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어쨌든 좀 외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낯설어하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지금 다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사람 중에 하나가 교사일 텐데요. 아마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하나하나 그 결이 다르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저는 선생님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부모님이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또 선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선배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친구들을 세심히 봐서 한번 이렇게 모를 테니까요. 그 친구들은 잘 모를 테니까 한번 권유해 주고 "이런 거 한번 있는데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좀 말도 해 주고 이러면서 그 선배와 후배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교사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 업무량이 더 늘어나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대한 학교에서 그런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아마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뿌듯하지 않고 교사로서 보람을 더 느끼지 않을까라고 희망해 봅니다. 자, 우리 멘티 결국은 우리 박찬민 학생이 멘티 대표로 오셨는데요. 네. 뭐 기대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멘토분인 선배 동행자분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 같은 이제 학생들은 멘토분들께 어떤 질문을 드려야지 이제 좋을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를 들면 어떤 고민을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우리 한지우 선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뭐 그런 어떤 대화 주제를 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충분히 멘토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주제라면 저는 어떤 멘토든 간에 성실히 대답해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대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멘토들이 좀 쉽게 그나마 얘기해 줄 수 있는 걸 살펴보면은 뭐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할 거고요. 중고등학교 생활을 거쳐 왔으니까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진로적인 측면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물론 답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왔을 때 전공에 대한 좀 의구심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잘 소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외교학과인데 정치외교를 이제 행정학이나 아니면 법학과 관련된 부분과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혹은 내가 맞는 전공이 아니더라도 좀 아는 친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공과 관련된 정보 혹은 대입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살아있는 전공의 이야기. 저도 돌아보면 중학생 때 정치 외교학과 가면 다 정치인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법대 가면 다 판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더군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릴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지우 선배께서는 좀 어떤 우려되는 거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 멘토로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게 비대면적인 소통만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활용하거나 SNS를 활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좋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과연 구체적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 뭐 이름을 마스킹 처리하고 뭐 오픈 채팅을 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과연 진짜 특별하고 따뜻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마음을 좀 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들고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소통하는 어떤 도구, 방법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유심히 그 유튜브의 채팅창도 보고 있는데요. 유심히는 아니고요. 띄엄띄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뭐 SNS 활용 어떻게 해야 되냐? 화상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만나라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항상 그 곤란한 질문들은 우리 담당 장학사님께 제가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님. 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학생들하고 만날 기회가 직접 저희들 학교정책과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면담도 하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많은 부분을 바꿨죠. 대화 방식도 저희 세대가 생각하는 것, 그다음 지금 한주희 학생이 생각하는 것, 박찬빈 학생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비대면 대화로 SNS로 어떻게 레포도 형성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이제 아이가 초중고에 다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막둥이가 하루 종일 SNS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사실 비대면과 대면에 대한 많은 장단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보고 이 뭐 대면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니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효과라든지 효율성, 교육적인 효과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발굴해서 내년에는 좀 더 멋진 선배동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영인 백행중학교 우성숙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가고 있는데 왜 제한을 하냐 그런 질문인데 아마 이후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상황 가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답변이 됐었을 것 같고요. 네, 또 여쭤봤습니다. 2021년에 한정된 사업인가요? 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은 올해만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는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내년은 3월부터 12월까지 또 다른 선배 동행이 더욱더 보강된 선배 동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이런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구축해서 보다 체계적인 선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일단 배는 띄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힘을 모아갔으면 좋고요. 방금처럼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좋은 의견들이 더해지면 생각이 더해지면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배동의 멘토리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 여기 참석하는 선배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운영 시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분을 부르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김도영 장학사님을 부를 수밖에 없네요. 네. 장학사님. 제가 홍반장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선배 동행 멘토링 운영 시간은 사실 서로의 사생활이 좀 존중되는 그런 서로 간의 합의가 필요를 합니다. 일과 이유가 주로 되겠지요. 그래서 서로의 학업이라든지 사생활에 침범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서로 합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담임 생활하면서 작년에도 보면 새벽 2시에 연락하는 애들도 있고 새벽 5시에 연락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사실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도 합의하는 과정도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이런 시간을 서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여러 운영에 관련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운영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뭐가 있나요? 네.
저희들 그 선배 동행 홈페이지를 미약하나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올리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배 동행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영상도 경기도교육청 TV에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다음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서로의 어떤 나눔 공유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저번에 그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 결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채팅방에 그 홈페이지 주소를 한번 그 올려줄 수 있으실까요? 실제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면 링크를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선배 동행자가 여러 개 학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A라는 중학교 나왔고 B라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A 중학교도 하고 싶고 B라는 고등학교도 하고 싶습니다. 제 모교니까 두 모교에 도움을 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 장학사님 안 부르고 제가 아는 내용이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요. 최대 2교 학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중학교에서 하나 해주시고 중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또 가능하시면 우리 고등학교 후배들로 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한지우 선배 경기도에서 다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2개 하실 거죠? 네, 그럼요. 2개 해야죠.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그 채팅방에 들어온 질문들이 있으면 저한테 포스트잇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올랐네요. 선배 동행자는 꼭 모교 졸업생이어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김도영 장학사님,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답변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우리 선배 동행이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의 처음 목표는 초중고를 1교 이상 졸업한 졸업생들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모교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연결하는 게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우선 이 이후에도 1차 모집이라든지 그걸 끝난 이후에도 2차 모집에서 다 모집하지 못했으면 2차 모집에서는 그런 제약을 풀고 지역 제약도 풀고 모교 제약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풀고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모교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유튜브 보니까 라이브 영상 다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지금 이게 어디에 올라가나요? 네,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방송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혹시나 못 보시는 분들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방송에서 다시 이 영상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질문이 없으면 어느 정도 그 고민들이 해결된 것 같고요. 저를 비롯한 여러 대표님들이 말씀을 잘해줘서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행사 참여해 오셨는데 그래도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각 그 주체들의 대표시잖아요.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짧게 나누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상 우리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중심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심.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멘티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2년 후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멘토 활동을 통해서 직접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진행이 돼야 되나요?
그 정도로 이제 훌륭한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3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좌 추적을 해야겠습니다. 뭔가 분명히 입금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사실 진행하면서 멘토링 사업을 하면서 가장 그 보람된 것이 뭐 멘티 아이들 성적이 올랐다. 뭐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거 우리 멘티 아이들이 다시 멘토로 돌아오는 것 그게 가장 보람차더라고요. 우리 박찬민 학생을 비롯해서 참여한 많은 친구들이 우리가 연어는 아니지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학부모 대표께서 우리 오소영님께서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배 동행 공감 토크가 아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부모나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멘토 멘티 형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열심히 활동해 주셔야 될 우리 선배 멘토, 선배 동행. 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런 심리적 지원에 이런 대학생들이 좀 더 지지를 해줄 수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줄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잘 마련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짧게 한 4개월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또 학생들과 많이 만나고 의견 많이 나눠보고 그런 식으로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우리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안상희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요. 매 시간 가르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멘티도 있지만 이제 우리 멘티 학생이 이 멘토하는 그 대학생들이 이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날 때 당연히 본인이 굉장히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만날 것 같아요. 국가 경쟁력이 이 청년들을 통하여 완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예감을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맞습니까? 믿겠습니다. 저도 단체를 운영하면서 신규 사업들을 할 때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대감이 있고요. 하나는 잘 될까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단체 구성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불안감이 기대감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립니다. 쉽지 않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안감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서로 힘듦을 모을 때 이제 배가 띄어졌으니까 이 배들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정말 우리 아이들 살리는 교육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불안감이 기대감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불안감 저리 가! 내가 더 기대할 거야! 더 참여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그 선배 동행에 대한 그 공감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우리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는